이제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이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김종대 의원님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지난 4일에 미국 백악관 담당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묘한 말을 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는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고 그 NSC 백악관 NSC의 그 직입니다. 그 선임 보좌관이 이제 했던 말은 우리가 북한 비핵화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나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북한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천지개벽할 얘기가. 이게 바로 주변 정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고 또 미국이 거기서 지지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 정부 성명 발표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김정은 바로 만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또 이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가 발신됐습니다. 왜냐면은 맨날 뭐 북한이 총선 앞두고 도발할 거다. 어제도 또 윤 대통령 그러셨더라고. 이러다가 이제 총선 끝나면 미국 대선 앞두고 도발할 거다. 여름 지나면 가을이 위험하다. 가을 지나면 겨울이 위험하다. 올해 지나면 내년이 위험하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 얘기도 못해. 그 얘기 너무 했다가 연초에 주식값 푹 떨어졌거든. 보름간 7.6%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위험하기는 한데 전쟁은 안 난다. 그럼 위험한 건 전쟁이 난다는 뜻인데 그럼 말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주변은 이제 이팔 전쟁이나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공급망이 교란되고 전 세계 지도자가 이 전쟁의 문제로 이렇게 피곤한데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에서 또 그럼 되겠냐 이러면서 대화로 이런 파국만은 막아보자 이러고 있는데 이러는데 그래 한국 대통령만 그래 총선 앞두고 도발할 거다 끝나면 또 도발할 거다 뭐 강력한 억제력으로 그러면서 다음 전쟁은 핵 전쟁이 될 거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북한은 핵을 사용한다 그랬다.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기후제도 아니고. 지금 뭐냐면 있는 위협도 막고 평화로 관리하겠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게 아무런 위험 없게 꽃게 잡던 대로 다 잡으시고 뭘 잡아 조합 통제 다 하는데 NLL 거기에서 문제 없도록 하겠다라고 뭔 상황 문제가 관리를 없어. 지금 페리오가 저 1시간을 우회해서 가는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불안할 판에 대통령이 나서서 4월 총선 앞두고 북한이 혹시 무슨 도발할지 모르니까 위험하다라고 막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다니면 도대체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평화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3.1절 기념사에도 평화 한마디가 없어. 이야, 민주주의 한마디 없어. 통일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왕창 통해. 북한용만 바가지로 하면 도대체가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3.1 만세운동 북쪽 지역에서 더 많이 있었어요. 7군데 서울 종로에서만 있었고 6군데는 다 북쪽 지역이야.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가운데 그나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북한이 받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떤 차원에서라도 북한을 어떤 핵국가로 인정을 하고 군축 협상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설령 한국 정부는 패싱 당한다 할지라도 북일 간의 협상을 통해서 북일 그 정상회담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한반도 전문가들의 입장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울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한반도 운전자론. 우리가 운전대 딱 잡고 미국 태워, 일본 태워, 러시아 태워, 중국 태워, 북한 태워 가자 한반도 평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일본이 앉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부끄러워 하시고 제 얘기는 이건데 신원식 국방장관이 작년에 예결위 회의장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2차 전지 주식이에요. 2차 전지 핫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1월 4일부터 북한이 서해에 포를 쏴대고 우리도 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때가 가장 외신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경고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예요. 과거에 우리가 전쟁 위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94년, 2002년에 많이 겪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한때 출렁거렸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어도 18일간 내리 하락했다는 거는 네. 하락했다는 거는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겪은 일입니다. 그 사이에 미국,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액을 찍었어요. 인도, 대만도 쑥쑥 올라갔어요. only one, 오로지 사우스 코리아만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다가 이제는 한반도 지정학이 예전과 다르다고 본 거예요. 세 가지가 달라요.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전쟁을 못 막습니다. 미국의 지도력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러시아가 더 이상 대한민국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 편에 가까워요. 중국, 러시아. 네. 중국, 러시아가. 네. 내가 뭐라 그랬지? 북한, 러시아. 바로바로 오늘 필 교정하세요. 받으셨어. 세 번째는 남과 북의 지도자가 다 전쟁을 결심하는 이야기를 연이라고. 그럼 외국에서 봤을 때 과거의 전쟁 위기하고 지금은 그 민감성과 치명성이 다르다. 그래서 과거만큼 전쟁 위기는 아니지만 약간의 위기라도 세계가 일촉즉발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느끼는 민감도가 달라졌고 거기에다 세계가 전쟁이 벌어지고 맞아요. 있죠. 네. 전 세계 유럽에서 중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라 보고 놀란 거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것도 예사롭지 않게 보면서 외국인들이 대량 주식 매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7조 원어치씩 팔았어. 맞아요. 안 떨어지고 견뎌? 그 자본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갔어. 일본으로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오히려 반사이익을 노리네 일본이. 일본이 누렸어요. 예. 그런데 그때 신원식 장관이 그 예결위장에서 거래하던 2차 주식 전지 주식 그것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은 절박했네. 봐야 돼 지금 당장 내 주식이 어떻게 됐나. 낮에는 저기 전쟁 위기 얘기하고 밤에 관저에서 보니까 재산 축나고 본인도 못 견딘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세 폐지, 주식 양도거래세 인하, 연초에 별하별 대책을 다 쏟아낸 결과 7.6% 폭락이요. 이래서 선거 전략에 중요한 차질이 오니까 더 이상 도발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금기시하는 안 써. 거구만요. 언제부터냐? 1월 18일부터 그때부터 갑자기 북한 도발설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다시 주식이 2,600선을 회복해. 자, 여기서 나오는 법칙은 우리 정부가 전쟁을 이야기하면 주식이 약 7% 떨어진다. 말 안 하면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조용히 좀 있어 주세요. 거기에다가 이 정부가 얼마나 주식 많이 해. 용산의 참모들부터 뭐 장관까지 다 그냥 재테크에 이렇게 저기 그 귀신들인데 내 주식도 떨어져. 그래서 이번에는 개미들이 지켜낸 평화입니다 이게. 개미들이 전부 다 저 정부 발표만 보고 믿고 있었는데 2,400선까지 떨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 이제 못 견뎌. 정부가 발표한 건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이래 돼서 선거가 되겠냐고. 그래서 진정이 된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 우리의 자본재 시장과 이런 게 부동산 올리려고 별지랄 연병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안 올라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가까스로 불안한 평화가 유지됐다. 이거요 내 얘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한 게 사실이고요. 혹시 이러다가 우리가 전쟁 나면 큰일 난다 해서 우리 반전 평화 촛불을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민들도 계세요. 그런데 천공 스승께서 2025년 통일을 내년이야, 얘기하면서 내년. 긴장 고조된 지금이 통일 기회다 적기라고 이래가지고 했죠. 네. 잠자고 일어나면 딱 통일이 돼 오히려 있다고. 긴장이 고조되면 좋대.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유북진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이승만 이후로 북진론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한반도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과거 같지 않아요. 시민의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 있고 민도가 높기 때문에 정보들 다 찾아보면서 대통령한테 항의 메일 보낼지 몰라요. 이제 그만 그런 얘기 하시라고 저는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